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입니다. 와, 오늘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노트북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판매가만 자그마치 450만원. 대체 어떤 사양이길래 노트북 한 대가 이렇게 비싸고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역대급 괴물 사양으로 출시한 주인공의 이름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17X YES입니다. 최신 인텔 12세대 엘더 레이크 중에서도 끝판왕 i9 12900HX가 탑재되었는데요. i9 12900HK보다 성능 코어만 무려 2개나 더 들어가서 성능 코어 8개, 효율 코어 8개로 구성, 총 16코어가 탑재된 최초의 노트북입니다. 스레드는 무려 24개나 됩니다. IPC 성능이 좋은 인텔 CPU에 코어 수까지 이렇게 늘어나니 도대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을지 감이 오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시네벤치 R23을 돌려본 결과 멀티코어 점수가 무려 18,468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존 노트북 중에서 최고의 작업 속도를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싱글코어 점수도 무려 1919점으로 싱글과 멀티에서 모두 매우 훌륭합니다. 거기에 그래픽 역시 현존하는 모바일 그래픽 중에서 가장 좋은 RTX 3080 Ti고요. 게다가 먹스 스위치까지 내장되었습니다. 노트북에 들어가는 모바일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의 경우 기본적으로 옵티머스 기능이 들어가서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필요할 때마다 스위칭하면서 하드웨어의 보정과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다만 효율에 중점을 두는 나머지 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로스가 발생해 하드웨어의 성능을 100%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먹스 스위치가 내장된 노트북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순전히 외장 그래픽으로만 작동하여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휴대 모드에서는 불필요한 기능이지만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고의 게임 퍼포먼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스 스위치를 켜면 약 8%의 성능이 향상되는데 배틀그라운드 그래픽 국민 옵션에서 같은 구간을 리플레이하면서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켜기 전보다 적게는 몇 프레임에서 많게는 10에서 20프레임까지 프레임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도 돌려보았는데요. 그래픽 스코어 점수는 무려 3359점이 나와주었습니다. 웬만한 게임은 4K에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옵티머스 모드를 켜고 끄려면 노트북을 재부팅해서 바이오스 모드로 진입해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해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귀찮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가바이트 어로스 17X YES 노트북의 경우에는 노트북을 재부팅하지 않고 윈도우 상에서 제공되는 컨트롤 센터 앱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점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구성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보니 적용 후 재부팅이 필요하지만 바이오스에서 설정하는 것과는 편의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메모리는 DDR5 32GB 메모리가 듀얼 채널로 탑재됐고요. DDR4 3200보다 45% 빠른 읽기 속도와 4800MHz라는 압도적인 클럭 수로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 Express 4.0 기반의 아주 빠른 1TB M.2 NVMe SSD가 탑재되었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측정 결과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최고 스펙의 노트북에는 일반적으로 4K 120Hz 모니터 또는 풀 HD 360Hz 모니터 용도에 따라 둘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가바이트 어로스 17X YES는 1920x1080 풀 HD 해상도 360Hz 주사율의 모니터가 들어갔고요. 수학적으로 60Hz 대비 6배, 120Hz 대비 3배나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360Hz 모니터의 스펙을 온전히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도 360프레임 이상 나와줘야 하는데 현존 최고 스펙의 RTX 3080 Ti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 성능을 뒷받침해줄지 기대됩니다. 색 재현율은 NTSC 72%, sRGB 환산 시 약 100%에 근접하는 색 재현율을 지원하고요. 밝기도 300니트로 밝아서 디자인 작업 용도로 사용해도 손색 없는 스펙을 보여줍니다. 또한 크기는 17.3인치로 노트북으로는 굉장히 큰 모니터가 탑재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박한 느낌보다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모니터 상하좌우 네 방향의 베젤이 모두 매우 얇더라고요.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젤 부분이 줄어든 만큼 노트북의 크기가 줄어서 기존 모델 대비 17%의 부피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15.6인치 가방에도 간신히 수납이 되었고요.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을 15.6인치 가방에 휴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무게는 직접 측정해 볼 때 2.74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노트북 범주에서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이게 현존 최강 스펙의 노트북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반대로 휴대성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어댑터인데요. 그냥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웃깁니다. 이걸 진짜 누구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갖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줄 잡고 뱅글뱅글 돌리면 이보다 좋은 호신용 아이템이 있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280W 어댑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보다 2배 정도 출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노트북의 성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거겠죠. 어댑터 제조사는 유명한 치코니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게는 1.02kg으로 거의 초경량 노트북을 한 대 더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노트북은 생각보다 작고 가벼우니 조금은 힘들겠지만 휴대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2.5GBps 연결을 지원하는 RJ45 램 포트, 이어서 HDMI 2.1단자, 미니 DP 1.4단자, USB 3.2 타입 A 단자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은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USB 3.2 타입 A, 썬더볼트 4 단자, 전원 입력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썬더볼트 4 단자를 이용해 100W USB PD 충전을 할 수 있어서 평상시 가볍게 들고 외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PD 충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썬더볼트 4, HDMI 2.1, 미니 DP 1.4단자를 이용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를 총 3대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데스크톱 PC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훌륭한 포트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면에는 포트가 없이 쿨링 홀로만 구성되었고요. 쿨링홀은 모두 좌우 1개씩, 후면 2개, 총 4개의 배기구가 있고 하판에는 굉장히 커다란 흡기구로 디자인되어 시원하게 열을 식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판 흡기구는 먼지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메쉬 필터가 있고요. 하판을 열어보면요, 상부에는 84개의 블레이드가 있는 2개의 팬이 탑재되었고 6개의 히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 발열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기가바이트에서는 이걸 윈드포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DDR5 메모리가 탑재된 부분이 보이고요. 메모리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최대 64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M.2 NVMe SSD도 이쪽에 추가할 수 있는 빈 슬롯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는 한 손만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열 수 있어 편리하고요. 최대 열리는 각도는 13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4열짜리 숫자 패드가 들어가 작업에서도 뛰어난 생산력을 보여주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되었고요. 타건감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답게 빠른 반응 속도와 안티고스팅, N키로 로버, 키별 매크로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또한 RGB 퓨전 기술이 탑재돼서 1677만 가지의 색상으로 키마다 개별로 RGB 설정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었는데요. 프로그래밍된 다양한 RGB 효과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기능이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간에 사용할 때도 잘 보이는 백라이트의 광량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 앱을 이용하면 RGB 설정 말고도 성능 모드를 변경하거나 먹스 스위치를 켜거나 펜 속도를 변경하고 키보드 매크로를 지정하는 등 사용자의 환경과 필요성에 맞게 시스템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역시 비싼 노트북인 만큼 소프트웨어의 내용도 알찼습니다. 게임 성능 측정은 먹스 스위치에서 DGPU 모드, 즉 외장 그래픽 온리 모드로 설정해서 측정하였고요. 4K 모니터도 연결해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풀 HD 해상도 국민 옵션 테이고 맵에서 장소에 따라서 200프레임부터 380프레임까지 보편적으로 220에서 270프레임 전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요. 360Hz에서 플레이해보니 정말 기대 이상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일한 국민 옵션 설정으로 4K 해상도로 변경하여 측정한 결과는 평균 120프레임 전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는 풀 HD 최상 옵션에서 플레이했고요. 대략 240에서 340프레임 전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게임 캐릭터가 마치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부드러웠고요. 4K 모니터에서 최상 옵션으로 플레이할 때는 평균 120프레임 전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고사양 게임으로 유명한 호라이즌 제로던 게임의 경우 풀 HD 해상도 최고 높음 옵션에서 장소에 따라서 100프레임 전후를 보여주었고요. 동일하게 최고 높음 옵션에서 4K 해상도로 설정할 경우 평균 60프레임 전후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그래픽으로 각광받고 있는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는 풀 HD 해상도 최상 옵션에서 평균 95프레임 전후의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최상 옵션 4K 해상도로 설정할 경우 평균 50프레임 전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로 즐길 때는 360Hz로 부드럽게,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때는 4K도 막힘없는 성능으로 입맛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온도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측정해 보았는데요. CPU의 온도는 임계치가 약 89도C 이하의 온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GPU는 75도C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 사양을 90도C 이하로 방어한다니 정말 쿨러가 열일해주고 있긴 한가 봅니다. 뭐 게임을 할 때는 고사양 노트북의 선택 아닌 필수 항목인 소음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99W시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었고요.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75%였습니다. 고사양 노트북이지만 배터리 용량이 제법 크기 때문에 가볍게 영화 감상 정도의 용도로는 휴대 모드에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기가바이트 어로스 17X YES 노트북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격이 450만원 정도 되는 노트북으로 가격도 최고, 성능도 최고인 노트북입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인텔 12세대 i9 12900HX 프로세서와 RTX 3080ti가 탑재된 노트북으로 i9 12900HK가 탑재된 노트북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현존 최강 스펙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무려 성능 코어만 2개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 코어 8개, 효율 코어 8개, 총 16개의 코어, 24개의 스레드를 갖춘 엄청난 제품인데요. 그 말은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트북 중에서 이 노트북보다 성능이 좋은 노트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끝판왕급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에 어울리는 사용자라면 난 죽어도 프로브로 눈뽕을 맞아가며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 데스크탑 PC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모니터 연결도 3대나 가능하고 썬더볼트 4 단자가 있어서 포트 확장성도 좋으니 노트북으로 데스크 테리어를 꾸미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년의 무상 보증 기간도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노트북보다 보증 기간이 긴 점도 값은 비싸지만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태군이었습니다. 바이바이.